네, 안녕하세요. 김용승 관세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디어 원산지관리사 대망의 1과목 1교시를 시작하게 됐죠. 자,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1교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1과목에 대해서 잠깐 개요적인 거 조금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1과목은 이제 FTA 협정 및 법령이에요. 1과목 FTA 협정 법령.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과목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거의 순도 90% 암기 과목이다. 자, 여러분, 원산지관리사는 법을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자, 법 과목의 특징은 자, 이해도 이해지만 암기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암기에 대해서 좀 말을 좀 해보자면, 자, 암기하는 데는 좀 남자와 여자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내용을 암기를 하려면 약간 원리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장난감처럼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서야 암기를 하는 거지.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를 한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남성분들에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반대로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암기로 바로 들어가세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냥 외워버리는 이런 공부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1과목에서는 어떤 태도를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여성분들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게 실제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과목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고 그 남성분들 같은 그런 수리적인 이런 생각이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3과목에서 이제 3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도 저랑 같이 할 거거든요. 3과목에서 한번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3과목은 정말 그 천국이에요. 개념 약간 파악하는 개념 파악 이거의 천국이기 때문에 3과목에서 실력 발휘하시고요. 1과목은 자, 암기에 많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9챕터까지 있죠. 책을 잠깐이라도 이제 펴보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겠지만 9챕터까지 있어요. 근데 모든 챕터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챕터의 그 경중의 높낮이가 있어요. 2챕터부터 5챕터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챕터에서 5챕터를 중심으로 강의의 시간을 많이 배정을 해서 강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이 챕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게 현명한 수험 방법이고요. 이제 그 이후의 챕터들은 제가 한 강의로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해야라고 찝어 드릴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내용상 그 페이지 수는 거의 1챕터부터 9챕터까지가 거의 비슷하게 끊어져 있지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챕터에서 5챕터까지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강의를 완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10몇 강까지 강의를 할 예정인데 모든 강의를 완강을 하는데 최대 15일 이내로 좀 끊어주세요. 이게 30일 이렇게 막 늘어지게 되면 앞에 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법 과목을 공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과 끝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강의를 한번 쭉 듣는 게 중요해요. 암기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1과목에서 끝까지 쭉 듣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한 2주 정도. 예. 강의가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이제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한 강의는 충분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15일 안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1강부터 끝강까지 완주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게 법과목을 공부하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개요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내용적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파트라고 적혀져 있는 쪽을 한번 보실게요. 거기 출제 경향이 있고 이거는 한번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습 방법을 보시면 자, FTA 특례법은 하고 나와 있는 계속 읽다 보시면 한 셋째 줄 정도에 수입기업의 FTA 적용을 살펴보면 적용 요건 검토,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증명서 수취, 그 다음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의 FTA 적용을 살펴보면 적용 요건 검토, 원산증명서 발급이죠. 수취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렇게 해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먼저 한번 해놓으세요. 지금은 이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설명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1강부터 끝강까지 다 수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이걸 한번 펴보시면 1과목에서 도대체 어떤 걸 배웠구나 하는 게 이 거의 한 3줄 정도 되어 있는 문장에 모든 것이 축약돼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딱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구나 하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신다면은 이제 원산지 관리사 1과목에서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챕터 1 FTA 개요 부분을 보시면 자, 의의를 조금 보실게요.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해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자, 배타적인 무역 특혜입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또 오늘 좀 한 중반 지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세요. 배타적인 무역 특혜. 해서 이제 쭉 읽어 보시면 한 6번째 줄쯤에 따라서 교역량이 많은 국가 간에는 다자 간의 무역 협상을 보류하고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인 FTA다.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도 하이라이트를 해놓으시고 배타적인 무역 특혜 이 말을 좀 더 길게 풀어 쓴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오셔서 거의 끝에를 보시면 FTA는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초기적인 단계다라고 했는데 자, 가장 초기적인 단계 하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5개 개념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FTA 자유무역 협정. 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무역학이나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들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무역에서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관세 동맹. 자, 관세 동맹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자, 이 지금 용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논문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관세 동맹이란 뭐냐? 자, FTA 예를 들어서 한 EU FTA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EU FTA는 해서 FTA의 주요 골자인 관세의 인하, 관세의 다운 이걸 적용을 시켜주죠. 근데 이제 관세 동맹 같은 경우에는 한 EU 해서 그 EU라는 그 공동체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과 EU 사이에 맺어진 거기 때문에 EU는 다수의 국가가 EU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EU는 자기네들만의 공통적인 관세법과 공통적인 관세가 있어요.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뭐 딴 데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그 EU 전체 국가가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관세 동맹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세 동맹이라는
단계에서는 이 FTA가 레벨 1이라고 치면 이거는 레벨 2예요. 그래서 관세 동맹은 FTA의 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점점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3번은 세 번째는 공동시장. 공동시장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돼서 노동과 자본까지 자유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영국이 브렉시트해서 EU에서 탈퇴했잖아요. 그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국에 그 다른 동력 국가들의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 난민들이 영국 민들을 조금 불편하게 했다. 이 이유도 크게 한몫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노동의 자유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국이 아무리 자기네 법으로 그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해도 EU에 속해 있는 이상 노동의 그 자유로운 이동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시장이 이제 레벨 3죠. 이거를 포함을 하는 개념. 예. 그래서 공동시장은 현재 이제 EU 세계에서 이제 EU가 도달한 단계이다라고 보는 그 견해가 많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경제동맹. 경제동맹이란 그 영내 국가 간, 그러니까 EU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모든 국가가 공통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공통적인 경제 정책까지. 근데 아직까지 뭐 프랑스나 독일이 공통적인 경제 정책을 수행한다고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EU는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확실히 도달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고요. 레벨 4죠. 마지막 우리 그 세계 경제의 자유화,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최후의 단계, 완전 경제 통합이죠. 완전 경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에 넘어서 이제 초국가적 기구까지 설치를 해서 그 강제력까지 발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마지막 레벨 5.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거기 책에 이제 표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험에 이제 몇 번 출제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꼭 해 두시고요. 자, 넘어가서 FTA 협정의 주요 범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FTA의 장점이라는 게 아니라 FTA의 거의 특징 같은 걸 나열해 놓은 건데, 자, 처음에 보시면 관세 양어 보시면 FTA의 가장 중요한 골자죠. 관세를 다운시켜준다. 그래서 세계 각국 간의 무역에서 가장 1차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관세이다. 근데 그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어떻게 철폐를 하느냐? 관세를 양어한다는, 양어는 한마디로 관세를 인하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관세의 양어고요. 그래서 양어를 해서 국내 시장의 보호 등을 이유로 양어 대상 품목에서 제외를 하거나 점진적인 대비 후 양어하기 위해서 양어를 유보 또는 점진적 양어를 설정하는 경우 있다. 국내 시장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외국의 물품이 싸게 들어오게 되면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어 대상 품목에서 제외를 시켜요. FTA를 체결을 해도 FTA를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어요. 그렇거나 이제 대비 후에 양어하기 위해서 양어를 유보하거나,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에 발효가 됐는데 이 발효가 되고 나자마자 관세를 양어시키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그 다음에 양어시킨다. 그리고 점진적 양어가 발효가 되면 그 순간에 0%가 아니라 1년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이렇게 단계로 철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원산지 규정이 있어요. 자, 원산지 규정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3과목에서 신물나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3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FTA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국한되지 않아요. 서비스와 그냥 투자는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품에 많이 이제 주력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외에 FTA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및 투자에도 자유화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역 구제 등 해보시면 FTA 협정국 간에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이프 가드란 어떤 것일까요? 세이프 가드는 그러니까 관세로서 장벽을 치는 행위는 세이프 가드라고 볼 수 없어요.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수량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 세이프 가드고, 그다음에 반덤핑 조치. 자, 덤핑 조치란 이제 덤핑은 이제 실무자들 분께서는 좀 많이 들었던 단어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학교 3, 4학년 분들은 덤핑이란 도대체 뭘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덤핑, 덤프트럭. 예, 덤프트럭이 어떤 걸 하죠? 집어 던지잖아요, 막. 덤프. 예. 그런데 이제 덤핑이란 뜻은 상품을 그렇게 집어 던진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어떻게 집어 던져요? 값싼 가격으로 해서 일종의 그 불공정 무역 행위죠. 상대국의 시장을 점유할 목적으로 정상 가격보다 낮춰서 파는 행위, 그게 덤핑인데 그의 덤핑에 반한다. 약간 그 덤핑을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덤핑 조치, 반덤핑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그 밖에 뭐 통관 절차라든가 외환이나 검사, 검역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동식물이나 이런 물품, 이런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자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역을 하거든요. 예. 신문에서 이제 검역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외국에서 예를 들면은 무슨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런 거 못 들어오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이따만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다 망쳐놓을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규제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미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에 흙이 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흙에는 미생물이 있어서 우리나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 해결. FTA는 WTO와 같이 다자간의 협상이 아닌, WTO가 어떤 건지는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다른 국제기구와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당사국 간 협정문에 따라서 분쟁 해결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사국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뭐 다른 제3의 국가의 법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해결하거나 이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 지금 5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좀 분쟁 해결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좀 쳐두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출제자 입장에서 여기서 문제를 낸다 이렇게 되면은 5번을 좀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좀 평이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분쟁 해결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거기까지 FTA 체결 범위인가 하고 약간 헷갈려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5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WTO와 FTA의 관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주요하게 볼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번 집중을 한번 하고 좀 들어주세요. WTO는 가트라고 해서 GATT 가트는 그 예전에는 자유무역 그 전 세계적인 통합된 자유무역을 그 골자로 하는 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초국가적인 그런 권한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이제 생겨난 게 WTO예요. WTO는 지금 한 162개국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거의 지구촌은 거의 모든 국가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나라는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바티칸이라든지, 바티칸은 경제적으로 가입이 안 된 게 아니고 바티칸은 옵저버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계시는 바티칸 시티는 약간 WTO 같은 거에 가입하지 않고 좀 독립돼서 약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존재되는 그런 국가고, 해서 WTO는 다자간의 관세, 그러니까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다는 취지. 해서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최혜국 대우 MFN, 최혜국 대우를 영어로 약자로 해서 MF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에서 최혜국 대우에서 모든 나라를 그 차별 없이 대하자, 이런 취지의 그 어려운 그 용어고요. 그래서 원칙을 둬서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 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예. 근데 FTA는 차별을 하죠.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EU에서
들어오는 물품 외에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협정 관세를 못 받잖아요.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WTO와 FTA 관계가 좀 이렇게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계속 읽어보시면 WTO 같은 체제에는 반대되는 입장의 운영 방식이다. WTO에서는 자, 여러분 지금 또 필기를 한번 해두세요. 여기서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WTO의 특징에서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최혜국. 두 번째가 내국민 대우예요. 내국민 대우는 그 사람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용어는 이런데 사실 물품에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자국 물품이랑 차별을 하지 말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 최혜국 대우 이거는 FTA랑 상반되는 개념인데 내국민 대우는 FTA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국민 대우는 자, 잘 보세요. 한국과 EU가 있어요. EU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관세를 0%로 매겨요.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국산 물품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에 들어맞습니까? 들어맞습니다. 관세가 0%인데요. 그래서 FTA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내국민 대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명성. 투명성.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을 활용을 할 때 투명하게 하자. 그러니까 외국에 자기들의 어떤 꿍꿍이를 이렇게 숨기지 말고 다 투명하게 하자. 이것도 사실은 FTA랑 배척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장 접근 보장. 말 그대로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개방을 하자. 이것도 WTO와 FTA가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혜국 대우 이거를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70% 이상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한 30%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념이 잡히셨으면 그 다음을 볼게요. 그래서 WTO에서는 FTA 협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무역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자, 당연한 얘기죠. FTA 했는데 기존의 무역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설치가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협정 당사국 이외의 국가와의 무역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 협정 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무역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과 EU가 FTA를 맺었는데 그 협정문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한국과 EU가 FTA를 맺고 이 관세 동맹처럼 다른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올리자. 이러한 담합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고요. 해서 지금 이 한 5줄밖에 안 되는 이 내용은 이번 시간에 거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FTA 효과. 자, 첫 번째 무역 창출 효과. FTA는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춤으로 협정국 간의 물품이 협정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무역이 새롭게 창출된다. 또한 비협정국으로의 무역이 관세 혜택을 받는 협정국으로의 역내 무역으로 전환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이제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 용어도 한번 필기를 좀 해두세요. 그 옆에 무역 전환 효과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역 전환 효과가 어떤 것이냐. 계속 EU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미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이쪽에 이제 한국이 있으면 미국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이제 수입을 해서 쓰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수입이 되다가 한국과 미국 간에 이제 FTA가 체결이 되면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그 전보다 값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이제 투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상인들이 무역업자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하던 거를 안 하고 한국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할 거다. 이 내용이 이제 무역 전환 효과고요. 이 무역 전환 효과까지 WTO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FTA 체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좀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WTO에서 제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제조 시장 활성화, 원재료를 수출해서 해외 가공을 하거나 반대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 또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 협정 영내국 간의 원재료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고 해서 제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재료를 싼 값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싼 값에 들어온 만큼 또 싼 값에 팔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증대 효과. 네. FTA는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라든가 투자 이쪽에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자, FTA는 일단은 발효가 되려면 그러니까 FTA가 어디서부터 태동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FTA는 일단은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뭐 회계사, 우리 무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가 있고 그다음에 각 그 산업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요. FTA가 체결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체결하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협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외교관들이 출동을 해요. 해서 상대 국가와 내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만큼 너희한테 양보할 테니까 너희는 얼만큼 양보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협상하는 게 이제 협상 단계고 그 다음이 양국이 그 FTA 협정문에 서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FTA가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국회의 비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아래 표 미국을 한번 보실게요. 미국을 보시면 서명이 언제 됐어요? 2007년 6월에 됐죠. 근데 발효는 언제 됐습니까? 2012년 3월 15일에 됐어요. 그 엄청난 간격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도대체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해서 거의 5년이란 간격 만에 이제 발효가 됐죠. 그게 이 발효가 늦어진 이유는 국회 비준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TA는 나라와 나라 간에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이 협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영문으로 돼 있고 우리 자국민이 해석하기에 난해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식 법으로 풀어서 이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국회 비준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효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5개 협정 50개 국가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칠레 보시면 최초의 FTA다. 자, 우리 원산지 관리사는 이런 게 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최초의 FTA 어느 국가? 칠레. 해서 이런 좀 유치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두시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EFTA를 보시면 EFTA는 유럽 안에 있는 국가예요. 뭐 스위스 등 이런 국가인데 이제 다른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먼저 체결된 거예요. 그 4개의 나라가. 그래서 유럽 시장의 교두보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체결된 게 아세안이죠. 아세안.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10개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 대상인 그들을 우리의 경제권 안으로 포섭을 했다. 이런 의의가 있겠고요. 아세안 FTA는 약간씩 다른 FTA와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좀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1과목을 제외를 하더라도 3과목에서도 아세안 국가는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는 이제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EU를 보시면 세계 최대 경제권.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U는 단일 관세법, 단일 관세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U 전체를 하나의 그냥 국가로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고
꼭 이번 시간에 좀 알아놓으세요. EU 전체는 FTA에서 하나의 국가이다. 이것이 우리 1과목과 3과목과도 직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EFTA 4개국, 그 다음에 아세안 10개국은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아요. 그 두 개 FTA는. 하지만 EU는 하나의 국가로 본다. 그 다음에 미국. 세계 거대 선진 경제권. EU FTA의 좀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0% 관세를 예전부터 매기던 물품이었어도 미국 그 자체에서 물품 취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품 취급 수수료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라고 인정이 되면 이 물품 취급 수수료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FTA 체결 전에 0% 관세를 매기던 물품도 물품 취급 수수료가 있었는데 FTA 체결을 하면서 그것까지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국 한중 FTA 최근에 이제 체결이 됐죠. 거의 쓰나미급, 핵폭탄급 여파를 몰고 온 한중 FTA, 우리의 제1위 교육 대상인 중국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폭탄이 남아있다. 한일 FTA.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를 따는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한일 FTA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 중동도 남아있죠. 그 아프리카도 남아있죠. 뭐 러시아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의 경제권의 한 60% 정도를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40%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따셔야 된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EFTA는 이제 4개국이 있습니다. 이 원산지 관리사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치하게 나올 수가 있는, 물론 수준 높은 문제도 나오지만요. 유치한 문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이 4개국 중에 또 다른 하나를 딴 걸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단순 암기잖아요. 단순 암기는 뭐가 최고입니까? 암기식이 최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암기식을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암기식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독학을 하고 어디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정말 자격증만 따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기까지만 이제 가르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무자들 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실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 법에 대한 공부 방법, 이거를 좀 체득을 하셨으면 좋기 때문에 암기식은 자기가 좀 스스로 만들어 본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암기식은 약간 좀 자극적인 암기식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감이 좀 좋아야 돼요. 어감.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뭐 스노아리처럼 그렇게 약간 라임, 리듬감이 있는 이런 암기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세안 10개국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암기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아세안 10개국에 시험 문제가 몇 번이 출제가 됐어요. 몇 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U는 모든 국가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외운다는 것은 정말 좀 그래서 그러니까 몇 개 국가만 좀 알아놓으세요. EU 국가 중에 그 EFTA 국가랑 약간 헷갈리는 그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EU 국가 하나를 빼버리고 EFTA 국가를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만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영국 좀 빼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봤고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세 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알았던 그 완전 경제 통합까지 가는 그 5가지 단계, 이게 일단 중요하게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가 WTO와 FTA의 관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세 번째가 EFTA 국가, 아세안 국가, 그다음에 EU의 여러 국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이제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